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직접 만난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두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휴전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과 각각 만나기로 했습니다. The president uses the time frame weeks, and I don't disagree with him. I am really hopeful that we're going to see some real progress here. 미국이 몇 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주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대 63조 원 규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20일 의지의 연합에 참여할 국가들의 군 수장들이 모여 전후 평화유지군 논의를 이어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양쪽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ace will be more reliable with the European contingents on the ground and the American side as a backstop. 핵심 지점에 병력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나라가 파병에 머뭇거리고 있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준선 재설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엔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효과를 6월 30일까지는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는지 지켜본 뒤에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To look what happens from April 2nd to say June 30th as the other countries come down too. And President Trump's created a win-win situation here. 하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NBC는 트럼프 1기를 포함해 경제 운영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은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관세로 인한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Well, there's a little bit of anxiety about it, but for the most part, our farmers are patient. In a couple of months, they're probably going to lose their patience.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피해가 민주당보다 트럼프 지지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자동차 등 트럼프가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이웃나라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냉전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아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게 핵교리를 개정했습니다. Почему-то на Западе считают, что Россия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использует. У нас же есть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우크라이나 종전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유럽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연합은 오랜 앙숙이자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핵공유까지 제안했습니다. 유럽 재무장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는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Pourquoi les Européens et tous plus largement sont dans cette situation face à l'Ukraine? Parce que vous avez une puissance nucléaire qui est l'agresseur.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전통적으로 핵 문제에 비판적이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동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직면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줄기차게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mount of enriched uranium at 60% is growing very, very fast. All of the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전 세계 핵탄두의 88%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노력이 주춤한 사이 중국과 북한은 빠르게 핵무기를 증강해왔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미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군축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t some point, when things settle down, I'm going to meet with China, and I'm going to meet with Russia in particular, those two, and I'm going to say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 spending almost $1 trillion on military. 하지만 냉혹한 미국 우선주의를 목격한 각국이 이른바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확산 차단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주유소에 서 있던 차량을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밤사이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간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지붕이 뜯겨나가고 상점과 집이 무너졌습니다. We had several vehicles, tractor trailers that were damaged. Our roof, the roof to our storage building. Trying to think of what. There's just so much. 미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토네이도로 특히 미주리주와 아칸소주의 피해가 컸는데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We had over 150,000 people out of electricity, multiple tornadoes, fatalities, looting, auto accidents, just you name it, kind of an Armageddon situation for emergency response.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치명적인 먼지 폭풍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4개 카운티에서 130여 건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텍사스에서도 산불 피해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What we know right now is there's about 170,000 acres that were burned. We have, last night I had a report of about 293 homes/structures that were destroyed. 미 기상청은 폭풍 후 저기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시속 160km의 돌풍과 토네이도가 다시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과 단원 238명을 태운 여객기가 엘살바도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갑과 족쇄를 찬 남성들은 무장경찰에 이끌려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 호송차로 이동해 테러범 수용센터에 도착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7억 원을 내고 갱단원들을 현지 수감시설에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달 엘살바도르를 찾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lvador said that he wanted you to pay a fee for that. Would you pay that? Well, that's a very small fee compared to what we pay to private prisons.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 추방의 속도를 내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권한까지 발동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목적지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트렌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 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8개 갱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재소자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아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수 양옆에서 폭죽이 쉼없이 터지더니 급기야 천장에 불이 붙고 맙니다. 청중도 번져나가는 불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남유럽 북마케도니아 코차니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수십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Имаше пожар и сите наеднъж почнаха да викат излавайте, бегайте, нели? А само един излезе, а 1500 души беа. 일요일 새벽 클럽에서 참사가 일어나 10대와 20대의 희생이 컸습니다. 150 души, 150 фамилии ќе страдат. Зашо ќе ми живот на мене? Не ми треба на мене живот. Едно детенце имаше, шо ќе ми? Не ми треба живот, луѓе.
불꽃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며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Най-вероятно искрите го захватили тавански отдел, кој бил дел од лесно запаллива материја, пошто за многу краток временски период пожарот се проширил низ целата дискотека и се создал густ чад. 북마케도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부패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잿빛 포대자루. 일부는 속이 터져서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굽니다. 생산 과정에서 품질 불합격으로 버려진 기저귀와 승리대 따위입니다. 중국 현행법상 불량품을 폐기할 땐 반드시 파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 공장 직원들은 귀찮은 처리 과정 없이 뒷돈까지 받고 탄업 쓰레기를 팔아넘겼습니다. 他有一个代班的班长，这个3000块是给他是啥人知道吧？给他个人的。一吨我给你加100，你看到的这车货就整个的没切。 폐기물 수거업자는 여기서 형태가 대체로 온전한 불량품 기저귀와 승리대를 골라냈습니다. 쓰레기 더미업 작은 탁자에서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 다시 포장하는 게 전부. 별다른 가공이나 속 작업 따윈 없었습니다. 이렇게 톤당 30만 원을 주고 산 폐기물의 절반이 2등품으로 둔갑해 5배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像这样的货里面打开以后，人工分拣好的直接被卖8000、7000一吨。3吨一砸就捡个7、8吨是少的。 나머지 절반은 운세에서 일회용 90호 속옷의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다니는 폐기물 더미엔 담배값과 버려진 마스크도 있었습니다. 就是也不用分拣，受潮了啊，就是脏什么脏没事儿。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나온 통로에 여론이 들끓자 한국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전기차가 수직으로 이륙합니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넘어 10m쯤 비행한 뒤 사뿐히 착륙합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입니다. 일반 전기차처럼 도로에서 주행하고 필요할 때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하는 방식입니다. What I think Jim and Aleph have been able to do is prove that you can actually have a car that drives on the road and flies in the air. Most of the flying car startups are working with vehicles that will only fly. 이 인용으로 일반 도로에서 약 354km를 달릴 수 있고 비행 시 약 177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4억 원 정도로 곧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If everything goes right, if we have all the resources which we need, which we have right now, if nothing changes, we plan to start the production of the first one by the end of 25 or beginning 26. 현재 사전 주문만 3,300건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제조사 측 계획과는 달리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조사가 공개한 영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른 드론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And when they're keeping people several hundred feet away and not letting journalists get close to this and not showing you the interior and not letting you actually see the pilot enter or exit the vehicle or the driver, however you would classify it, again, it raises a lot of questions. 미 연방항공청이 시험 운항 허가를 내줬지만 아직 도로 주행을 위한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비상 착륙과 충돌 방지 기술 등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더 강력한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중 이동 수단에 대한 새로운 교통 법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새학기 첫날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눈 내린 운동장은 텅 비었고 부모님 손잡고 학교 온 신입생도 없습니다. 1935년 개교한 이후 학생 수가 점점 줄더니 이제 남은 학생은 4명이 전부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이제는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 184곳. 지난해보다 27곳 늘었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0곳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학교. 놀이터도 운동장도 교실도 모두 텅텅 비고 뛰노는 학생들도 사라졌습니다. 2021년 24곳이던 폐교는 2022년 25곳, 재작년엔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엔 33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49곳에 달했습니다. 폐교는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학교 주변 상권과 마을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이지만 교육 환경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측면에서 봐줘야 되고 균형 발전의 측면을 또 수도권대 지방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그 균형 발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이겠죠.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출산율을 늘리고 문 닫는 학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좀 더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어야 할 봄의 전령 노란 산수유. 일주일가량 늦긴 했지만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를 가족들이랑 왔고 직접 와서 산수유꽃을 보니까 진짜 예뻐요. 아, 그래요? 개화가 늦어지면서 구례 산수유 축제도 평년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역시 봄의 전령으로 알려진 광양 매화도 오락가락 날씨에 30%가 채 안 되는 개화율을 보이면서 알록달록 멋진 풍광을 기대하던 상춘객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격상된 구례 화엄사 홍매화는 이제야 겨우 꽃망울이 맺혀서 사진 콘테스트 행사 기간을 4월까지 일단 늘려놨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봄꽃은 더 움츠러들게 생겼습니다. 3월 중순에 눈이 많이 내린 겁니다. 봄꽃 대신에 나뭇가지에는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저번 주에도 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 주도 이렇게 또 눈이 내리고 있고 진짜 3월 달에 3월 중순에 눈을 본다는 게 또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여행객에게는 신기하지만 강원 지역 주민에겐 3월 중순에 눈 구경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자주 반복돼서 그러는데 대형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어서 한편으론 반가운 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눈이죠. 건조한 산에 산불 그것도 자자 좋고 또 어떻든 간에 뭐 농산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산지에는 월요일까지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상황. 꽃샘추위의 기세에 올해는 특히 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깔딱고개의 높이가 더 가팔라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교제 시절 사진이 거듭 공개되자 김수현 씨 측이 김세론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진이 함께 김세론 씨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4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세론 씨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고인의 명예회복을 바라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없으니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김세론 씨 유가족이 처음으로 김수현 씨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 유가족은 김수현 씨가 고인과 6년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바라며 유가족이 바라는 건 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가 지난 3년간 사귄 바 없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불과 며칠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 레카 콘텐츠 허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면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밝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교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뒤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오케스트라 조련사로 통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야판 츠베덴이 매섭게 후배를 지도합니다. 창단 80주년을 맞은 서울시향이 음악 감독인 츠베덴을 앞세워 서바이벌 형태의 지휘자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o we as conductors, we have the obligation, and I think we have a duty to teach and to give a chance to have the new generation stepping up and have the possibility to work with an orchestra. 사전 심사를 거친 8명의 젊은 지휘자들이 가흘 내내 지휘 테크닉은 물론 상상력을 기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계적 실력 오케스트라에 참가비 없이 세계적 마에스트로한테 배움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가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우는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발된 3명은 실제 대형 콘서트홀에서 바그너와 모차르트 등의 음악을 나눠서 지휘했고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해도 계속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저희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1년에 이제 연주 과정을 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연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렇게 젊은 지휘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젊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무대 간에 교두보를 자처하며 한국 클래식 인재 발굴에 적극적인 국립심포니도 다음 달부터 지휘자 발굴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권위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윤한결도 국립심포니가 2021년부터 시작한 국내 유일의 국제 지휘 경연 대회를 거쳐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도넛이 조화로움 속에 개성을 뽐냅니다. 굽고 갈아내고 색을 입히고 반짝임을 더하며 전시장 한 벽면을 채우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거대한 도넛 서재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로 기대고 포개진 형상에 지친 삶에 대한 위로를 담았다는 작가는 조선시대 책가도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고 많은 소재 중 왜 달콤한 도넛이었을까? 꿈처럼 바라보다가 쫓아가면 안 되겠니? 왜 지금 단 거를 먹고 싶다고 꼭 단 거를 먹니? 살만 찌고 몸에 안 좋잖아. 약간 그러한 비유를 하면서 도넛가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트로피처럼 늠름하게 서 있는 크롬 도넛과 전시 도입을 장식한 달리는 도넛은 쉼없이 달려온 스스로에 대한 격려이자 또 한 번의 채찍질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걸 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최면을 제 자신한테도 걸고 그리고 사회에도 걸고 싶었어요. 모자 하나를 숨겨놓은 건물 외벽. 때론 피아노 건반을 올려 연주 무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순간의 행복한 감정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스페인 사진 듀오 안나와 다니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포착된 장면 같지만 사진 하나하나엔 치밀한 구성이 숨어 있습니다. 한 컷을 위해 비포장 도로를 달려 모래 언덕을 오르고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다음에 종이를 오려서 그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이제 소품이 되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자연 경관 안에 자기가 소품이 되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 이제 치밀한 계산을 해서 편집 프로그램 없이 오로지 자연광과 소품만으로 행복을 담아내는 동갑내기 사진작가. 두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을 마음껏 즐겨볼 수 있는 사진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That will enable to regroup specific group of muscles. We can combine them to build a sequence of muscle activation that underline the desired activity.